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의 정말 놀랍도록 다채로운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기대되는데요? 25년차 중국어 강사이시고 또 23년 동안 수백 명의 외국인에게 집을 열어주신 홈스테이 운영자. 네네. 거기다 10억 원의 전자책 작가이자 온라인 외국어 커뮤니티 하우스터디 운영자. 노종숙, 싱싱쌤 이야기인데요. 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박근필 TV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이분이 어떻게 이 모든 연결을 만들고 또 문화를 나누면서 성장해 왔는지 뭐랄까 핵심 동력과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요. 좋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 뭔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싱싱쌤의 여정은 단순히 여러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낸 아주 흥미로운 사례잖아요. 맞아요. 그 시작은 중국어 강사로서의 경험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 청소년 문화교류, 그러니까 홈스테이로 이어졌다고 해요. 23년 동안이나요? 와. 23년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20개국, 30개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데 정말 이야기가 많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더라고요. 그 우간다에서 온 소녀, 캐롤린. 아, 캐롤린 이야기요? 네. 네. 15살 소녀였는데 처음에는 막 밤에 불빛도 무서워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랬대요. 문화 충격이 컸겠죠. 아,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싱싱생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나중에는 간호사라는 꿈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와, 간호사의 꿈까지? 네, 이건 정말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그런 깊은 교감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런 깊은 관계 형성이 어쩌면 2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근데 즐거운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 중국 여고생이 사경한 생리대를 변기에 버려서 맡겼던 사건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뭐 피하거나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소통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중단 위기도 있었고 또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민도 많았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막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런 말도 들으셨다고요. 네네. 그런 시선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저도요. 단순 봉사정신만은 아닐 것 같은데. 핵심은 싱싱쌤이 홈스테이를 관계 맺기로 생각했다는 점 같아요. 돈으로 없는 보상 이상의 가치 있잖아요. 관계 맺기요? 네,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또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거. 거기서 의미를 찾으신 거죠. 오히려 막 이슬람 문화권 손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 배우면서 자신의 선입견을 깨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 오히려 배우는 점이 많았군요. 울세 같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경험과 나눔의 정신이 다른 활동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 하우스터디 카페나 전자책 출간처럼요. 맞습니다. 카페도 처음엔 개인 기록용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뭐 재능 기부나 무료 특강 같은 게 이루어지는 학습 공동체가 됐고요. 와, 학습 공동체로요? 네. 그리고 전자책도 홈스테이 경험 나누려고 시작한 건데 벌써 15건이나 내시고 글쓰기 컨설팅까지 하게 되셨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단순한 활동 확장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 친구 남편분 암투병기 출간 도와준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네네.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글쓰기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경험 공유의 어떤 치유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싱싱쌤의 다양한 역할들, 그러니까 강사, 홈스테이 운영자, 작가, 컨설턴트,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호기심 그리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호기심과 돕는 마음이요? 네. 학생 진로 고민 듣다가 상담으로, 홈스테이 경험 나누려다 작가로, 글쓰기 노하우 전수하다 컨설턴트로 이렇게 하나의 나눔이 다음 성장의 씨앗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싱싱쌤이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실제 모습 아닐까요? 막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자기 경험과 지식을 꾸준히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쌓이고 알려진 거잖아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SNS 활용을 강조하시는 것도 단순히 뭐 홍보하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세상과 연결하는 어떤 통로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연결의 통로. 네.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처럼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가진 어쩌면 소박한 경험이나 지식도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용기가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싱싱쌤의 여정은 정말 끊임없는 연결과 나눔, 그리고 배움의 과정이었네요. 수많은 만남과 도전 속에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그 소박한 정의가 참 마음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싱싱쌤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과 나눔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싱싱쌤은 수백 명의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의 어떤 따뜻함을 전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들과의 다름을 통해서 가장 큰 배움을 얻었다고 말하거든요. 아, 다름을 통해서요? 네.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쩌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다름 속에는 혹시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